화제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나이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존스 홉킨스,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환자 안전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정원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예, 오늘 뭐 일단 지금 청취자분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초대석 시작하기 전에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 박사님께서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병원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종이랑 펜을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준비했어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마지막 끝에 맛만 보였던 병원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전부 다 말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책 내용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이건 진짜 알아야 된다. 이런 것만 나이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개해 주시기로 했죠? 예. 그런 거는 책을 사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예. 정 박사님 입장도 이해해 주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책을 홍보로 나왔는데 홍보를 해야지. 책이 팔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 중요한 거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소장해 주실 거예요. 내용을 알아도 저렇게 귀한 책은 사서 소장해야 된다. 네, 소장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3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얘기해달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우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빨리. 말을 줄이고 달려봅시다. 좋습니다. 정원재 선생님, 각오는 돼 있죠? 자, 한숨으로 대신하셨는데요. 지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옛날에도 보면은 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물리학 그런 거 고등학교 때 공식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제일 나쁜 선생님, 잘 못하시는 선생님이 그거 다 일일이 외우라 그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책도 33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고 저걸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일일이 병원에 다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뒤에 깔려 있는 걸 알면은 거의 외울 필요 없이 할 수도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거기가 핵심인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이제 조금 더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게 아이템으로 만든 게 33개가 된 것이고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풀어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래도 오늘은 영어로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EBS는 아니잖아요.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병원이 옛날의 병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거가 출발점인 것 같아요. 다시 허준 얘기를 하면 옛날에 허준 선생님은 혼자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초도 직접 해오시고 환자 오면 뭐 문진 뭐 다 시청탁적 하시고 심지어는 뭐 수술도 다 하셨다고. 이제 허준 선생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광열 씨는 하셨다고 TV에 보면 나왔죠. 정광열 씨가 하셨죠. 혼자 다 하셨죠. 네네. 간호사 역할도 그때는 같이 했으니까. 그때는 황수정 씨가 황수정 씨가 있었구나. 예진아 씨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의 병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아파서 뭐 동네 의원보다는 조금 큰 거 생각해 봐요. 한 중간치 아니면 큰 병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하루에 환자가 10,000 단위로 찾아오는 병원에 수천 개의 침대가 있고 수십 개의 수술실이 있으며 하루에 수백 개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수만 명의 외래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에 나는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은 내가 그 허준 선생님 댁에 찾아가면은 나만 봐줬지만 지금의 병원은 수많은 환자를 수많은 의료진이 함께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키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네요. 그냥 전국을 바로 훅 들어오는데. 아까
혹시 일부를 들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 환자 수술해야 되는데 저 환자 수술을 했다. 그런 류의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 허준 선생님 때 같으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다 아는 사람들 수술하는데 뭘 헷갈릴 게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의사 선생님들 하루에 뭐 10몇 개의 수술을 소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수많은 환자가 들어오죠. 네. 기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꼼수는 있어요. 차트 어디든가 이렇게 귀퉁이다 적어놓는 거죠. 환자의 프로필을 같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규범화해서 스탠다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거죠. 그렇게 해야만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네. 약도 마찬가지죠. 병실에 뭐 6인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약을 주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6명이 그 자리에 제대로 누워있어 주느냐 그건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빈 침대가 있으면 좀 더 창가 쪽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냥 옮겨 가버 이렇게 그냥 있고.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내 약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에 기인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환자는 병원에 갈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상 그냥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게 되죠. 빈손으로 가는 거는 괜찮고 뭐 요즘이야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시대도 아니니까 빈손으로 가는 건 좋은데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들어가는 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 한 분이 환자 한 분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환자를 봐야 하니까. 그럼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에요. 3분 진료라고 하잖아요. 또. 네, 어떤 신문에서는 뭐 왜 이렇게 짧게 보냐, 최소한 몇 분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주장에서의 문제점은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봐버리기 시작하면은 아예 의사를 못 보게 되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점이 있죠. 어쨌건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잘해야 5분일 겁니다. 특히나 큰 병원일 경우에. 네. 그렇다면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으니까 아무 준비를 못한 거야. 그렇죠. 질문할 것도. 그런데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운전면허 시험도 사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미리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병원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 다 뻔하다고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죠? 뭐 며칠 됐어요.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네. 제가 전에 무슨 의사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있던데. 연령대별 좀의 의미. 그런 게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 20대들은 3일, 50대, 60대,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고령은 좀 됐어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됐어요. 그러면, 한 달 되셨습니까? 그거보단 좀 덜 된 거, 이렇게 하다가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5분. 지금 이 짓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시간 2분, 3분. 이게 뭐야? 사실 서로 주고받아야 될 정보가 훨씬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달력 좀 보고서 웬만하면 며칠 됐다고 알고 가면 좋겠고 증상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아이템들이 있는 거죠. 환자들한테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 나도. 제 돈으로 이 책을 사서 환자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아이템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책에다가 표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이제 채우셔가지고 들고 가서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려고 이 책을 쓴 거였고. 그러니까 특히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 혼자 병원 가신다. 아니면 애들이 병원을 간다. 이러면은 들어있는 표 채워가지고 보내는 게 맞아요.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주어야 될 정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의사가, 그러니까 어차피 5분이든 10분이든 진료를 할 때 그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유있게 진찰하고 그렇죠. 환자하고 다른 추가적인 정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은 랍보드 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다가 시간이 대부분 가면 사실 의사들이 짧은 시간에 진료 보는 것 때문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요. 저는 이제 그럼요. 예, 이 중에 유일하게 진료실에 앉아 있는 이제 의사로서 맞아. 그 왜냐하면 밖엔 대기 시간은 5분 간격으로 환자들이 계속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거든요. 5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많이 조급해져요. 그러면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 박사를 효율적으로 씁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럼 무엇을 얘기할지를 준비를 했다고 치고 이제 그거는 준비하셔야 되고 진짜 좋은 거는 나이 드신 분들 집에 계시면은 종이 한 장에다 적어두세요. 과거력이 뭐가 있는, 옛날에 어떤 게 아팠었는지 같은 거 갖고 다니실 수도 있게.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리는데 맞아요. 얼마 안 걸려요. 그거 하는 거. 무한도전 하나 보는 시간이면 한 가족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환자도 말하기가 민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유명했던 케이스가 뭐 요즘이야 많이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우울증 같은 거 굉장히 좀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렇죠. 예. 감추고 싶어 하는 병들이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다른 증상 때문에 왔는데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물었더니 환자가 그 얘기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쓰고 있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줬어도 어떻게 되는데 쓰는 거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들 중에서는 이 약과 저 약이 반응하면은 정말로 사람 죽을 수 있는 그런 약들, 그런 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우울증 약 중에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게 그 케이스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환자는 그 다음날 죽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걸 다 그 환자가 말해주지 않는 기록을 다 뒤져내가지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닌 것이고, 특히나 다른 병원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말하기 불편한 것들도 가급적이면 말을 해야 되고,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그 종이에 적으라는 거, 그 종이에 적어버리면 돼요, 그거를. 맞아요. 입으로 말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그런 그런 표 양식은 책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드시고 계신 약도 좀 다 적어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진료할 때. 예, 약의 경우에는 아예 처방전을 들고 가주면 진짜 좋은 제일 거고. 좋죠. 제일 좋죠. 예. 그 표는 병원 사용 설명서를 사셔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한글로 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글이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병원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준비물들. 예. 우리 아까 그 얘기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네네. 내가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이제 수술날 아침이 됐어요. 나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그렇죠. 밤에 잠 못 자죠. 그렇죠. 네. 수술실 제가 몇 층 어느 병동에 있는데 이제 침대가 밖으로 이렇게 실려 나와가지고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복도 천장을 보면서 끌려가는 기분은 정말. 그쵸? 해봤어? 예? 마치 해본 것처럼 해본 얘기하네? 것 같죠. 난 진짜 당해봤어. 나도 근데 그 수술대 위에는 몇 번 누워봤는데 진짜 무서워. 무섭죠? 진짜 무서워. 아무튼 하시려는 얘기 죄송합니다. 말을 못하네. 저희가 좀 그래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병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술실에서 마취를 걸 때까지 본인의 이름을 몇 번 물어보게 될까요? 글쎄,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병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물어보네요. 네. 훌륭한 병원이네요. 보통 5번, 6번 정도가, 그러니까 기본. 흔히 말하는 FM으로 한다고 할 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 확인하고서 침대 들고 나와가지고 수술실 가서 하면 메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하면 한 번만 물어봐도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안 물어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침대 빼고 그다음에 환자 이송팀이 와가지고 옮기고 수술실에 가가지고 수술실 직원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인계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마취과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수술실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장막 치고 또 이름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가끔 가다가 화내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물어보느냐? 이렇게. 아까 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다. 아까 확인하고 또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사람 마음은 지금 콩강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몇백 건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묻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해를 못 하시면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젊은 청취자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예. 이거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제 지금 이게 아이디라 그러잖아요. 환자의 아이디라고 그러죠. 신원 확인이라는 거. 약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약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검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작가 기자님 성함이 이해선, 예. 이해순, 이해진 시리즈 어마무시하죠.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이해선도 있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도 있고, 한자는 다르지만 동명삼인도 종종 있어요. 그럼요. 정말 작은 병원에서도. 예. 그런데 우리나라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요새 별그대 봐가지고 도민준 말투가. 예. 괜찮아요. 존스 홉킨스에서 나왔는데. 뭐. 예. 사실 도민준은 하버드 나왔고. 예. 근데, 멈췄다 해야 되나? 괜찮아요? 아니요. 이 분위기로 가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도민준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환자들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많고 발음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요즘 특히 유행은 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요. 해마다. 예, 도민준. 아니, 도민준, 김민준, 최민준 요즘에 민준이란 이름도 엄청 흔하잖아요. 네. 끝나고 얘기 좀 해야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6명 있는 6인실 병실 안에도 이름 같은 애가 있거나 이름이 유사한 애 되게 많아요. 맞아요. 김민자, 난리도 아닌 거죠. 거기에 생년월일 비슷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게 현대적 안전의 원리예요. 전에는 그래서 생년월일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병원마다 좀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한데 환자 번호를 이용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 같고 적어도 그래도 그냥 2가지 세트로는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이름 하나는 확인하시고 적어도 생년월일 아니면 나이까지는 확인하자. 솔직히 환자 번호는 내가 못 외우니까. 네. 그렇게 2가지 세트는 확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내 이름을 내가 입원을 일주일 하고 있다고 하면 내 평생에서 가장 많이 내 이름을 얘기해본 일주일이어야 해. 그 병원에서 일주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낼 게 아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약주로 왔을 때 그 간호사 알아요. 이제 3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 입원하면 서로 다 얼굴 아는 사이인데 그 간호사님 저보고서 몇 년생 정원재 씨 맞으십니까? 네. 라고 꼭 물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묻죠. 어색하죠. 아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만약에 의사고 양홍 선생님이 지금 병실에 계신다 가가지고 몇 살 양홍 씨 맞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서운하지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순간이 그가 당신을 가장 아껴주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 그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순간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죠. 또 다른 팁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에 낙서해도 화내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 박사님. 얼굴에 낙서도 하세요? 예. 이비인후과는 수술 부위를 수술 부위 표식을 하는데. 네네네. 예. 수술 부위 옛날에 되게 전설적인 얘기 있었잖아요. 왼쪽 오른쪽 수술하는 다리 수술하는데 그렇죠. 예. 수술 부위 표시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네네. 거기다 이제 X자 마크를 그렸죠. 예. 여기다 수술하라고. 예. 근데 이제 수술장에 갔는데
그쪽에 수술 담당 팀에서 해석하기로는 이 다리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쪽 수술할 때는 그 전설 이런 슬프다. 그냥 도시 전설. 괴담, 병원 괴담, 병원 괴담. 실제. 이건 근데 요즘에는 없으니까. 이거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얘기가 있어요. 국제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 제가 깜신으로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깜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얼굴에 낙서해내는 거는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사람의 몸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될 일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날 보통은 전날 그 가가지고 어디다가 수술을 할 건지를 이렇게 펜으로 펜이라 그래도 되는가? 그렇죠. 마킹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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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펜은 아무튼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놓죠. 그래야만 마지막 모르잖아요.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그 마크가 없으면 이건 지금 다른 환자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환자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정형외과는 이해할 걸. 왜냐면 수술한 다리에다가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의사가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리는 환자 보고 가려주잖아. 이비인후과는 얼굴이잖아. 그래가지고 자, 내일 수술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볼에다가 사인을 해. 그러면은 환자들이 막 기겁을 하시는 거지. 왜 낙서하냐고 얼굴에.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셔. 막 고개를 뒤로 막 빼고 우리 쫓아가. 아니라고 막 사인하고. 근데 이게 다 제 환자분들을 위한 안전 조치라는 거 이번 기회에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게 어차피 사람 대 사람이고 의료진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이고 가족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정이 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정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정의한 형태라는 거. 진짜 아끼니까 귀찮아도 그걸 해야 한다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얼굴에 사인하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낙서하는 것 같고. 지금 같아서는 깜신님은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즐겨. 자, 그러면 다른 팁을 하나 더 얘기해 주시죠.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까먹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환자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낙상. 낙상이라고 그러죠. 네. 낙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이상하게 어쨌든 넘어지거나 어디 침대에 있다가 굴러 떨어지거나 등등등을 다 낙상, 떨어질 낙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patient fall. 발음이 달라. 순간 3개 국어를 하셨어요, 지금. 그러네요. 한자까지 내 내용을 들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병원이 한 5,600개가 있나? 대학병원이. 그리고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 되죠. 낙상이 100만 건인가 생긴대요. 1년에? 맞아요. 1년에. 정말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낙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건 자동차 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차에 타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안전벨트. 그렇죠. 환자의 침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벨트가 있나요? 옆에 레일이 들어 올리면 일단 막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그거 되게 올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막 이렇게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굴러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 나도 느껴봤어. 형 얼마 전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서. 그런데 뭐 잡겠다고 이렇게 계속 뭐 잡겠다고 핸드폰 있는 거 있는데 보호자 없으면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 부르긴 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굉장히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에게 강조해드려야 되는 거는 딱 지금 양홍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호자 없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르면 미안한 거야. 그렇지. 이거 가지고 불러도 되나? 라는 생각. 게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 도와주라고 부르기엔 또 좀 미안하기도 또 특히나 새벽에.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시려고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러니까 레일 그 옆에 가드라 그러나요? 그걸 침대 옆에 있는 걸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되게 꼭 반드시 부모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그냥 뻔뻔해지시라 그래요. 이거 미안한 거 아니라고. 이거 넘어지셔가지고 진짜 일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환자분 걸립니다. 고관절, 골절에 정말 난리도 아닌데 특히나 밤 시간 같은 때 많이
미안해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안전의 시스템적인 접근은 뭐냐면 침대 옆에 그 변기라 그러나? 그 왜 오줌통. 예. 소변통. 예, 소변통 같은 거. 그거 일부러 치워놓은 병원들도 있어요. 눈에 아예 안 보이게. 그렇죠. 화장실에다가만 둬놓고.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그게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무슨 아는 친구분 할아버지가 오셨다가 아이고 이 병원은 왜 서비스가 이래 이거 옆에다 놔주면 좋잖아 라면서 갔다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갔다가 놔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 친구가 가본 다음에 혼자 시도를 하시고 하다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안전의 아주 그 역사고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맞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화장실 가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완전히 이제 본전을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책을 안 사서 봐도 될 정도로. 형도 책 써본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가 한 가지만 딱 또 뽑으라 그러면 네. 아니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예. 아니 있는데 아껴야죠. 예. 근데 우리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요. 그 감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두입니다. 저희가 이 청취자분이 주신 댓글도 있어요. 닉네임 클린핸드님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앞에 사시는 분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할렘인데. 네. 아, 그래요? 안 가봐서. 여기에 한국에 계신 분이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했더니 진료실 앞에 복도 곳곳에 손 세정제가 있더라. 의료진도 쓰고 환자도 쓸 수 있게 해놨던데 손위생이 정말 환자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 박사님 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3부, 4부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글쎄, 아까도 미국 인구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1년에 병원에서 생긴 감염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낙상 환자가 100만이었다고 예, 낙상은 그랬잖아요. 100만이었고, 예. 아니라 그냥 감염으로 사망하는 환자. 사망하는 환자? 글쎄,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대략 그 정도 잡아요. 미국에서 10만. 연간 9만 9천 정도 된다고 자기 의사 잡고. 맞아. 나 우리 JCI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 인증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감염이라는 게 언제 생기느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면역 그런 거 옛날에 배운 적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균이 몸에 오고 그리고 그 균을 못 이긴다면 감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조건이 있는 장소가 있죠. 병원. 환자들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근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프니까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가지고 온 세균이 있고 최적의 조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최근 제가 생각하기엔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의료진이랑 환자는 다 손을 씻자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환자를 볼 때마다 그 손 세정제를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침대마다 있어요. 그 알코올 세정제가 붙어 있는 경우도 병실 있고. 앞에도 있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런 거 있습니다. 되게 도민준 말도 어떻게 해? 괜찮아요. 존스 홉킨스는 아는데 뭐. 네. 그 친구는 하버드니까. 요즘에 또 여기서 걸렸어. 뭐냐면은 그 알코올이란 게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 아랍권 국가들에서는 알코올이 금지돼 있죠. 술을 마시면 마시는 안 건 되죠. 안 되죠. 네. 손 씻는 것도 안 돼요. 그래요? 알코올로 손 씻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몰랐네. 병원에서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쓰는 거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 마이 갓. 비누로 씻고 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누로 씻고 수건으로 닦거나 아니면 알코올로 하거나가 비슷한 효과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약간 그 비누로 씻을 경우에는 저 수건에서 또 관리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속편한 건 알코올이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랍권 국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겠네요. 그래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모였어요. 종교학자들이 이거를 허할 것인가, 허락할 것인가. 코란을 해석한 거예요. 와. 그 나온 결론이 예. 병원에서 의료적으로 이용되는 알코올은 쓰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종교적인 어긋남이 아니다. 이야. 그렇게 하는 얘기까지 있었죠. 이런 국제적인 유머를 듣네요. 와. 근데 이게 논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손 씻는 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고. 생각해 보면은 병원에 문병 오는 분들 뭐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나 그냥 와가지고 환자 그냥 만져요. 엘리베이터 버튼 그냥 누르고 서로 그냥 다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 간호사들한테 연락해 씻으라고 해도 못 막는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이렇게 한 거죠. 그 침대에 있는 환자, 침대로 가는 그 순간에만큼은 씻자. 그렇게만 해버리면 그 전에 어딜 만졌든 적어도 내 환자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한 책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얘기가 잠깐 새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형외과 같은 데서 보면은 매번 환자들 볼 때마다 진료실에서 손을 닦는 거야. 근데 환자들이 컴플레인해요. 내가 더럽다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수 오해를 있죠. 하지 예. 마십시오라는 얘기도 좀 첨부를 해드리고 싶네요. 전 그래서 환자분 나가고 나서 닦아요. 안 볼 때?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닦아. 왜냐면은 2번 닦는 거야? 원래 2번 닦게 돼 있어요. 환자 보기 전에 닦고 본 다음에 닦으라고 돼 있고. 네. 사실 그게 되게 지키기 힘든 일인데. 네. 그래서 어떤 병외 가면은 그 손 씻는 곳이 환자 눈에서 안 보이는 곳에 배치시킨 곳도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불만,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 네, 맞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나를 보고 나서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네. 나를 보기 전에 씻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냥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잘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또 자기 만지기 전에 닦는 거는 좋아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 박사님한테 이런 국제적인 얘기를, 뭐. 너무 많은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같이 시간 가는 줄 설레고. 몰랐어요. 예. 근데 정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아주 단기적인 꿈은 별에서 온 그대 다 다운받아 놓은 거 모아서 보는 거고요. 예, 전 도민준이 별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그건 말이죠. 여기서 그냥 스포일러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 안 돼. 돈 내고 다운받았단 말이야. 예. 좀 장기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이라면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병원 사용 설명서는 철저하게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한 거고, 이번에 나올 책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병원의 원장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류의 아주 적극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언제쯤 거예요. 나오나요? 빨리 사봐야 되겠네. 예, 다시 그때 또 부르실 건가요? 그럼요. 아니, 미국에서 오셔야 돼서 저희가 그냥 갈까요? 보내주면 좋지. 존 소스키스 강당에서 피아노 치면서 우리 녹음 한번 해보자. 그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되니까. 예. 좀 불러주세요. 네. 언제든지. 어쨌든 그게 중기 계획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일단은 거기까지는 반드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도 환자 안전이라는 분야를 굉장히 생소한 분야를 가서 공부하게 되면서 처음 세웠던 계획이 이거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잘 못 들어본 거였으니까 내가 좀 알고 나면 굉장히 쉽게 첫 책은 한국말로 쓰마. 영어로 안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책은 지금 영어로 홉킨스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랍어로도 동시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한국 책을 먼저 썼다. 아니, 난 엄마한테 줘야만. 우리 엄마. 알겠습니다. 예. 그 2주에 걸쳐서 정원재 박사님께 환자 안전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수칙과 의료진이 알아야 되는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자 안전에 대해 잘 몰랐던 청취자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2주 동안 많이 배웠어요. 예, 활기 넘치는 우리 정 박사님과의 만남 에너지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음 책 나오면 꼭 초대를 할 테니까 그때도 바쁘시더라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 강연 일정이 한국에 오시면은 너무 꽉꽉 차 있어 가지고 시간 내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가 부르면은 꼭 와주실 거죠? 다음에 또 뵙고요. 당연합니다. 꼭 네. 오겠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좋은 말씀해주신 정 박사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